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유례없는 증평읍의 단수 사태가 사흘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순차적으로 수도 공급이 재개됐는데 일부 지역은 11시까지도 물이 안 나와 점심 장사를 못하는 등 단수 피해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단수 사태 재발 방지 방안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오후 2시부터 수돗물 공급이 끊긴 증평읍 일대. 단수 사태 44시간 만인 오늘 오전 9시부터 순차적으로 수돗물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구간은 오전 11시까지도 물이 안 나와 식당은 점심 장사를 접어야 했고.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나와요. 그래서 점심 장사는 못하고 저녁에 이제 예약 손님만 받아요. 단수 기간 동안 매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홀 영업 아예 못했으니까 좀 금액적인 차이가 반 정도 나겠죠. 무더운 여름 씻지도 못했고 화장실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물 못 쓰니까 불편하지. 여러 가지 목욕도 못 하고 화장실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화장실은 난리예요. 진짜 막 전쟁터 같았어요. 아우 진짜 옛날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사실상 증평읍 전체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상수관로는 수요에 따라 그 개수가 정해집니다. 증평 배수지로 향하는 이 상수관로는 한 개가 매설돼 있었고 이 관로가 파손되면서 단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물 수요가 많은 산업단지까진 지난 2023년에 관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복선화 작업이 끝났지만 증평 배수지로 이어지는 끝단부는 증평읍의 물 수요가 늘지 않았다며 단선 관로로 남겨뒀습니다. 모든 기반 시설들을 다 사고시를 대비해서 이중화를 하면 좋긴 한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드니까 경제성 측면에서 이제 수요가 생겨서 물이 더 필요한 지역은 관을 깔다 보니 수자원공사는 265m 길이의 임시관로를 추가로 설치해 응급 복구를 마쳤고 다음 달 말 복선화 방안을 포함한 영구 복구 작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또 복구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주민 피해 보상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누수 논란 속에서도 충북도의회가 오늘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신청사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는 정밀안전 점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사를 추진한 결정에 계속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기존 충북도의회 사무실에서 포장이사 업체와 도의회 직원들이 하나둘 짐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서류 상자와 집기를 수레에 실어 도청 별관을 지나 연결 통로를 건너면 바로 새로 지어진 신청사에 도착합니다. 새 사무실에는 가져온 물건을 배치하며 본격적인 입주 작업을 진행합니다. 충북도의회가 사흘간의 일정으로 신청사 이전을 시작했습니다. 폭우로 인한 도의회 신청사가 물난리를 겪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한 20여일 동안 철두철미하게 세는 부분은 다 점검했고 또 해결 방법까지도 다 준비해서. 하지만 신청사 밖과 도청 주변에는 졸속 입주를 규탄하는 문구가 담긴 공무원 노조의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노조 측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정밀 안전점검 결과 발표 전에는 입주를 하지 말자고 거듭 요구했지만 도의회가 이를 무시하고 일정을 강행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정밀 안전점검이 외관 중심 검사에 그친다는 점을 들면서 누수로 인한 구조적 손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균열, 틈새 중심의 정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직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권위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양석 의장은 그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직원 63명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에서 80%가 넘는 53명이 이사를 찬성했다며 노조 입장을 일축했습니다. 입주를 서두른 도의회와 이를 반대한 노조 간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청주를 찾아 이재명 대통령의 총통 독재와 맞설 수 있는 건 국민의힘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에서 당원 간담회를 연 김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가 성공했다면 승리할 수 있었다며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선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늘 발표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 경선 진출자에는 김 후보를 비롯해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후보가 포함된 가운데 전당대회는 오는 22일 청주 오스코에서 개최됩니다.
어제 충주시 칠금동 인도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와 관련해 충주시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재발 방지에 나섰습니다. 사고 발생 지역은 조성된 지 30년 이상 된 금능 택지개발지구로 노후 오수관로가 부식과 잦은 집중호우로 내구성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집안이 함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내년 상반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착공을 위해 환경부와 행정 절차를 밟고 있었지만 올해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긴급 공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쾌조의 실적으로 순항하는 SK하이닉스가 삐걱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 미국의 반도체 품목관세 부과가 예정된 데다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으로 파열음을 빚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려의 시선이 많습니다. 최현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23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며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의 강자로 우뚝 선 SK하이닉스. 올해도 역대급 실적을 내며 30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항하는 SK하이닉스가 최근 성과급 지급을 놓고 노사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노조는 사측과 지난 2021년 합의한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기존 기본급 대비 1000%였던 성과급 상한선을 1700%로 확대하고 초과 재원의 절반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나머지 50%의 구체적인 지급 방식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는 이에 창사 이래 처음으로 총파업 투쟁 결의 대회를 갖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저희가 21년도에 약속한 영업이익의 10%에 준하는 저희의 성과 배분을 더 이상은 그렇게 못 주겠다. 노사가 합의 사항을 회사가 파기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 간 극한 갈등에 더해 외풍도 불고 있습니다. 다음 주 미국이 반도체 품목 관세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산 반도체에 100%의 품목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다지만 어떻게 바뀔지 파장이 예상됩니다. 무엇보다도 하이닉스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전략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글로벌 시장에서 부정적인 이미지, 신뢰도 저하 이런 것들이 좀 우려스럽다. 견고한 실적과 경쟁력으로 고공행진하는 SK하이닉스가 안팎의 리스크로 지역사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CJB 최현석입니다. 최근 청주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전화에 업체 측이 9천여만 원을 송금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5일 한 업체에 시청 예산과 직원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와 의료기기 납품을 요구했습니다. 사칭법은 거짓으로 꾸민 청주시 명의의 물품 구매 계약서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내기도 했습니다. 이후 업체 측이 구청 당직실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했지만 이미 물품 대금 9천여만 원이 사칭범의 계좌로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업체 측은 곧바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무전 취식을 하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 등을 파손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2시 40분쯤 청주시 율량동의 한 식당에서 음식값 11,000원을 내지 않겠다며 식당 업주와 실랑이를 하다 출동한 경찰에 허벅지를 깨무는 등 폭행하고 순찰차 뒷좌석 유리를 발로 차 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에도 청주에서 5차례 무전 취식을 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교육부는 지역 소멸 해소의 한 방안으로 교육발전 특구를 공모했습니다. 당시 충북에서는 11개 시군 가운데 7곳이 포함된 데 이어 최근 진행된 재심사에서도 청주시 등 3곳이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단양군을 제외한 도내 모든 자치단체가 교육발전 특구가 된 건데 지역 교육 인프라 확충이 지방 소멸을 막는 한 가지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환 기자입니다. 돌봄부터 초중고등학교, 일자리까지 일대기적인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인재 유출을 막겠다. 정부가 내놓은 교육발전 특구의 목적입니다. 특구에 지정되면 연간 최대 30억 원을 받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공모 당시 충주와 음성, 진천 등 충북에선 7개 지자체가 선정됐습니다.
특히 충주는 미래 교육도시를 선포하고 기업과 교육계 협력 구조를 만들어 교육발전특구 우수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내에 녹여서 이게 지속적으로 발전해가면서 아이들에게 투입될 수 있도록 교육활동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에 중점을 두었어요. 최근 청주시와 증평군, 영동군도 교육부 심사를 통과하면서 충북 11개 시군 중 10개 지역이 교육발전 특구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예비 지역에 그쳤던 세 곳이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된 겁니다. 단양군을 제외하고 도내 모든 자치단체가 교육특구에 지정되면서 우수한 지역교육 인프라를 만들 여건이 조성됐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공교육을 더 강화할 수 있죠. 그렇다면 학부형님들은 충북을 떠나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시게 될 거고, 그렇다면 정주 인구가 늘어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교육특구에 선정된 청주시를 포함한 세 곳의 자치단체는 도교육청과의 구체적인 사업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예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CJB 이환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늘 충북대에서 기초연구진흥방안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연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은 배경훈 장관은 우리 연구자들이 예측 가능하고 자율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초연구 생태계의 단순한 회복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가칭 새 정부 기초연구진흥 방안을 오는 11월 중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간담회를 마친 배 장관은 충북 양자연구센터를 찾아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연구진을 격려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오늘 진천군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양 기관이 추진 중인 생거진천 수학올림피아드와 진천형 AI 창의 융합교육, 보제 이상설 선생 서훈 승격 운동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진천군은 또 교육청이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덕산읍 두촌리에 신설할 예정인 가칭 현신 초중학교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자전거 도로와 시내버스 노선 개편 등을 약속했습니다. 세탁 세제는 무엇보다 때가 잘 빠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돈을 좀 더 주고서라도 비싼 제품을 쓰기도 하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조사를 해보니 괜히 비싸게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들이 가장 즐겨 찾는 액체형 세탁세제 8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등을 조사했습니다. 세탁량 3kg을 기준으로 했을 때 1회 세탁 비용은 엑츠가 56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스너글은 176원으로 3배 이상 비쌌습니다. 하지만 가격에 비례해서 세척 성능이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저렴한 엑츠와 가장 비싼 스너글의 세척 성능은 기름 단백질 오염과 피지, 혈액 잉크 오염 등에서 모두 양호로 동일한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엑츠보다 2배 이상 비싼 피지는 혈액과 잉크 오염의 세척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반응 가능 물질도 가격이 저렴한 엑츠나 테크는 한 종류가 나온 반면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피지, 퍼실, 다우니는 5종류의 알레르기 발생 가능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유해 물질은 가격과 상관없이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세제의 유해물질은 시험 대상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일부 제품은 용기에서 세제 누액이 발생하여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세탁 후 세제가 자연 환경으로 배출되었을 때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도 시험 대상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청주시와 충북개발공사는 오늘 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청주시와 개발공사는 사업 추진 절차와 추진 방식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방침입니다. 한국전통공예촌 조성사업은 그동안 투자 유치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 태국 치앙마이주 대표단이 충북을 방문했습니다. 타니 생낫 주한 태국 대사를 단장으로 충북을 찾은 치앙마이주 대표단은 오송의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지역 내 화장품 전문 기업을 찾아 생산 연구시설을 둘러보는 한편 인력 양성 과정에 대한 조언도 들었습니다. 이번 방문 대표단에는 치앙마이 대학 부총장 등 학계 인사들도 다수 포함돼 교육 인적 교류에 대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음성 청결고추 직거래 장터가 오는 12일 첫 개장을 시작으로 약 2달간 소비자를 만납니다. 직거래 장터는 음성읍 하상 주차장에서 매월 2일과 7일, 12일, 17일, 22일, 27일에 열리며 오는 10월 27일까지 이어집니다. 음성 청결고추 직거래 장터는 중간 유통업체 없는 직거래 판매로 우수 품질의 농산물을 적정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미술은행 20주년 특별전 돌아온 미래의 형태와 생각의 발현이 국립현대미술관 청주에서 개막됐습니다. 미술은행의 20년을 조명하는 이번 전시에서는 김기린, 김수자, 신미경, 이건용 등 원로부터 신진 작가까지 다양한 세대의 작품 57점을 선보입니다. 청주시가 2025 한여름밤 오싹 호러 페스티벌을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중앙공원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는 K-호러를 주제로 한 귀신과 함께하는 호러 미션 투어와 호러 퍼레이드, 호러 매직쇼, 호러 코스프레 대회 등을 열어 청주 도심 활성화와 MZ세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청주시는 최고 15,000여 명의 관람객들이 몰릴 것으로 보고 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와 함께 안전대책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음성군이 군 최초의 실내 테니스장 건립을 위한 설계 공모에 나섭니다. 실내 테니스장은 음성 종합운동장에 있는 기존 실외 테니스장을 활용해 건립하며 총 사업비 69억 원을 투입해 실내 코트 3면 규모로 확장 조성할 방침입니다. 참가 등록 접수 마감일은 오는 13일로 음성군은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